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네이버 검색 광고 이해하기를 주제로 여러분께 강의를 할 부경대학교 신문방송학과의 김정환이라고 합니다. 요즘 검색 광고를 아마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검색 광고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그 최근 어떤 마케팅 광고 수단의 하나인 검색 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려고 하고요. 이렇게 조금 개괄부터 검색 광고와 뭐 광고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부터 검색 광고가 어떻게 이제 등록되고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검수되는지 뭐 그런 과정까지, 그리고 네이버 검색 광고가 어떤 상품들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고요. 우선 검색 광고에 대한 그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네이버 검색 광고에 대한 어떤 모델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판매되고 있는 네이버 검색 광고 상품들에 대해서 대표적인 상품들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네이버 검색 광고를 어떻게 이제 등록하고 또 네이버에서는 이제 어떤 검수 과정을 거쳐서 집행을 한 이제 광고들이 실제로 이용자들에게 보여지는지 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먼저 이제 검색 광고 개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광고 시장 전체 이제 그 변화와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뭐 신문이나 뉴스 등을 통해서 많이 이제 접해 보셨을 내용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동안 이제 지상파 광고 매출이 사실 방송 시장에서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주요 지상파 사업자들의 방송 광고 매출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JTBC 혹은 CJ 계열의 그 컨텐츠들이 인기를 끌면서 오히려 전통 그 지상파 사업자들의 광고 매출을 이제 넘어서게 되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나왔던 기사에 따르면 이 보람튜브라고 하는 이 1인 유튜버의 이제 한 달 매출이 MBC 매출과 맞먹는다라는 기사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더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매체별로 이제 그 광고 매출 추이를 한번 또 살펴보면,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파 사업자들의 광고 매출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신문 잡지 마찬가지죠. 근데 이 디지털, 특히 모바일 광고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이는 뭐 한국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뭐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의 주요 국가들 역시 이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TV와 뭐 신문, 이 전형적인 레거시 사업자들의 이 광고 매출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그 시장을 이제 디지털 혹은 뭐 모바일 광고 시장이 계속해서 채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광고 시장은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성장 동력이 결국은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디지털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디지털 광고 시장 전 세계적인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하늘 색깔 그 선을 따라가 보시면 이게 이제 전체 미디어 영역에서의 광고 매출, 광고 이제 이 어떤 지표 내에 이제 디지털 광고가 얼마나 차지하는지 그 비중을 나타내는
그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절반 이상이 디지털 영역에서 이제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이제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거다라는 것을 이제 예측하는 그런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시장 그 광고 규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제 14조 이상의 그 전체 광고 시장 규모에서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 추이와 비슷한 내용인데 온라인 광고 시장의 규모가 이제 절반을 넘어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온라인 광고, 디지털 광고 다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그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광고 시장은 성장하고 있고, 온라인 광고, 디지털 광고 시장의 규모 역시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이제 온라인 광고를 이 매체 그리고 유형별로 한번 좀 구분을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이 디지털 광고,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주로 이제 구분을 지을 때 뭐 앞에 그래프에서도 나와 있었는데 인터넷, 그러니까 PC 기반의 광고 규모와 모바일 시장의 광고 규모를 이제 구분을 해서 매체별로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확산되면서 이 PC 기반의 광고 모델이나 광고 상품보다는 모바일 기반의 아무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바일 스마트폰을 이제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형태의 광고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광고를 이제 유형별로 살펴보면 DA가 디스플레이 광고를 의미하고요. SA가 검색 광고를 의미합니다. 뒤에 이제 그 유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최근까지 어쨌든 그 검색 광고의 규모가 조금 더 컸습니다. 최근에는 집계 방식에 따라서 이제 온라인 동영상 광고를 뭐 디스플레이 광고에 포함하고 있기도 해서 디스플레이 광고 시장 역시 조금 성장세가 이제 다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광고의 유형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너 광고와 SNS 광고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미지 형태의 광고를 얘기를 하고요. 최근에는 그 소셜 미디어에서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광고 역시 디스플레이 광고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 광고는 이제 오늘 다룰 내용인데요. 검색창에 이용자들이 검색어를 입력하면 그 검색 결과와 이제 연결이 되는 어떤 상품들이 그리고 이 어떤 메시지 혹은 이제 특정 광고주의 어떤 그 사이트 링크 같은 것들이 같이 뜨는 광고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동영상 그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뭐 동영상 광고 역시 좀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아마 이제 유튜브를 보시면 뭐 더 잘 느끼실 것 같아요. 이 영상 콘텐츠 이제 앞에 혹은 뭐 중간에 그리고 뒤에 마지막에 광고가 붙는 형태들을 다 이제 동영상 광고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동 재생 광고는 이제 그 SNS에서 이 스크롤을 밑으로 내리다가 동영상이 이제 여러분들이 뭐 클릭을 하거나 특정 행동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재생되는 형태의 광고를 자동 재생 광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 역시 동영상 광고에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규모가 좀 커가고 있는
광고 중에 하나가 리워드 앱 광고인 것 같아요. 뭐 이제 스마트폰 잠금 화면에 특정 그 사업자의 앱을 깔고 뭐 광고를 클릭하거나 뭐 화면을 열거나 하는 특정 행위들을 하면서 이게 이제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바뀌는 뭐 그런 형태의 이제 광고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금화라는 게 뭐 이제 특정 뭐 어떤 음료나 뭐 특정 이제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구매할 수 있는 마일리지 형태의 그 대체 이 가상 재화처럼 쓰이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뭐 네이티브 광고, 타겟팅 광고, 백버튼 광고, 위치 기반 광고, 인앱 광고 등이 현재 이제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광고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티브 광고는 뭐 뉴스 혹은 이제 뭐 젊은 친구들이 많이 보는 이제 웹툰이라고 하는 컨텐츠 장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광고 형태인데 이게 컨텐츠와 그 광고의 경계가 사실 모호한 그런 형태의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겟팅 광고는 이제 이용자 정보를 기반으로 광고주의 어떤 광고 이 제품이나 정보들이 노출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성별이나 나이 혹은 이제 그 어떤 모바일이나 PC 그 어떤 기기들의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맞춤형으로 이제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백버튼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웹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눌렀을 때 이제 뭐 노출되는 팝업 형태일 수도 있고 뭐 그런 형태의 광고를 백버튼 광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위치 기반 광고는 이제 지금 이용자들이 있는 그 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그 지역의 이제 뭐 정보들, 이 가게 정보들이 노출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히려 그런 이 그 가게 정보와 관련된 뭐 프로모션 혹은 뭐 실제로 바로 이제 전화 연결이 되는 등의 조금 더 이제 그 맥락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그 광고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앱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최근에 이 어플리케이션 많이 다운받아서 쓰고 있는데 그런 이 무료 앱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정보를 담고 있는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검색 광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검색 광고가 뭐 네이버에만 있는 상품은 아니고 검색 엔진을 가지고 있는 이 포털 사이트에서는 대부분 제공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 다음뿐만 아니라 구글 그리고 바이두 같은 이제 해외 사업자들도 그런 모델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이용자가 특정 키워드로 검색 행위를 했을 때 그 검색 결과의 하나로 하단에 이제 키워드와 관련이 있는 상품 광고들이 노출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용자가 그 노출된 검색 광고를 클릭하면 이제 링크로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상품 정보뿐만 아니라 사이트 정보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보를 담은 형태의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색 광고가 이제 뭐 많이들 관심을 갖고 또 이제 좋다고 하는 여러 가지 뭐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선 실제로 그 클릭이라는 행동을 해야 광고비가 이제 청구되고 그리고 실제 이제 어느 정도 그 키워드와 그 정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이 클릭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질의 트래픽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이제 그 자료를 보면 네이버 검색 광고를 활용하고 있는 광고주의 약 90% 가까운 86%
광고주들이 이제 50만 원 이하로 소액 결제하는 광고주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법성이 없다는 전제하에 사실 키워드에 광고를 붙이는 방식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키워드 제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실험들을 할 수 있죠. 광고주 분들이. 그리고 광고를 뭐 전통 매체처럼 뭐 한 달 뭐 단위로 이제 그 광고비를 이제 집행을 하거나 뭐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라 광고를 계속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그 효과들을 보면서 계속 그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집행하는 키워드도 바꿔보고 뭐 시간대도 바꿔보고 여러 가지를 이제 조절할 수 있게 돼 있는 모델이죠. 그래서 또 다른 이제 맥락에서는 타겟팅이 조금 더 이제 쉽다라는 강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탄력적으로 광고를 집행하면서 동시에 이제 주도적으로 광고 비용을 컨트롤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비싼 키워드들이 있고 여기서 이제 비싼 키워드라고 하면 이게 수요 공급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제 광고를 하고자 하는 그런 키워드들 같은 경우에 이제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내 이제 그 어떤 상품이나 우리 이제 업종 혹은 지금 이제 운영하고 있는 그 가게의 어떤 특성들을 살려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키워드들을 좀 다양하게 이제 검색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통 매체와 검색 광고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선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맥락과 좀 비슷한데 관심이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저렴하게 광고를 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제 강점이자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시로 이제 유연하게 그 광고 어떤 상품이나 집행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역시 강점 중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고주가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이제 매체라고 하면 뭐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검색 그 엔진을 갖고 있는 검색 포털에 이제 광고를 집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고주가 직접 광고를 집행할 수도 있고 대행사를 통해서 광고를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검색 광고가 이제 좋다라는 이야기들은 결국은 그 이용자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조사했던 그 조사 결과들을 보면 검색 광고가 여러 가지 이제 온라인 광고 중에 가장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이제 특정 검색어를 입력을 했을 때 연관돼서 뭐 여러 가지 상품이나 서비스 정보를 보다 좀 쉽게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이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색 광고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초창기에 이제 미국 중심으로 그 이미지 기반의 배너 광고 형태가 주를 이뤘다면 이제 97년에 goto.com이라는 이제 사이트가 출시되면서 거기에 이제 지금 검색 광고 같은 형태의 모델이 처음에 광고가 이제 붙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사실 20년이 지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과금 방식들이 바뀌면서 그 앞에 이제 goto.com이라고 했던 그 사이트가 이제 오버추어라고 사명을 변경하면서 사실 검색 광고 시장에서 이제 오버추어가 가장 그 대표적인 사업자로 활동을 했었죠. 그리고 뭐 한국 시장 역시 주요 사업자들이 이제 오버추어의 검색 광고 어떤 구조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비즈니스를 맡겼다가 최근에는 사업자들이 각자 이제 운영을 자체 상품으로 이제 모델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오버추어는 이제 2012년에 한국에서는 철수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꽤 오래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검색 광고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에 대한 어떤 개괄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제 네이버라는 그 플랫폼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자국말로 된 검색 엔진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과 이제 중국, 러시아 뭐 등이 있는데 이제 중국, 러시아는 그 체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구글을 이제 이기고 있는 그 자국어로 된 검색 포털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고요. 일본은 야오제펜이라는 이제 포털 사이트가 이 점유율이 높은데 야오제펜은 검색 엔진은 이제 구글 거를 가져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그런 진행되는 조사들을 보면 여전히 네이버가 정보 탐색의 그 어떤 대상 사이트로 가장 많이 이제 이용되고 있다라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을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들을 또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전체 이제 비중을 보면 여전히 검색 포털 그리고 그 중에서도 네이버가 이용량이 이제 나오는 편입니다. 검색 광고는 이제 앞에 이제 검색 광고의 특징을 말씀드리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소상공인들한테는 이제 홍보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이용자들한테는 그게 이제 하나의 정보 가치가 있는 정보 컨텐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검색 광고가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 제목 그리고 그 관련된 이제 사이트 URL 그리고 간단한 한 줄 정도의 그 설명이 같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제 검색 광고 상품, 그러니까 광고주 입장에서 집행하는 이제 광고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금 방식 얘기를 이제 앞에서도 잠깐 했었는데 경매 방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가를 이제 높게 부르면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이제 수요 공급에 맞춰서 움직이겠죠, 당연히. 근데 무조건 제일 높은 가격을 썼다고 입찰이 되는 건 아니고요. 차순위 두 번째 입찰가가 이제 입찰 금액, 그러니까 가장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이 입찰이 되지만 그 금액은 실제 이제 두 번째 입찰 금액을 적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경매 모델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마 이제 그 가격 경쟁을 할 수도 있다 보니까 가장 많이 이제 그 가격을 부르고도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승자의 저주와 같이 낙찰받고도 손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는데 이게 이제 긍정적인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델을 통해서 지금 이제 그 경매 과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경매가 활용되는 이유는 이게 사실 굉장히 그 라이브하게 이제 결국은 사전에 이걸 이제 책정을 해서 뭔가 단가를 딱딱 맞춰놓기가 어려운 게 결국은 이용자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이 검색을 하고 혹은 여러 가지 이제 광고주들이 다 관심을 갖는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고려돼야 되다 보니까 사전에 이제 단가를 책정해 놓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프로세스가 이제 자동화돼서 실시간으로 거래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경매 방식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표들을 보면 검색 광고가 스몰 비즈니스, 이제 영세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약 90%의 그 22만 명에 해당되는 이 2016년 자료를 아마 조금 더 업데이트가 되긴 했을 텐데요.
22만 명이 이제 1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 미만으로 광고비를 쓰고 있는 광고주들입니다. 특히 15만 명은 이제 한 달에 10만 원 이하로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검색 광고가 모든 키워드에 검색 광고가 붙는 건 아니고요. 약 70%의 그 키워드에는 광고가 붙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상품 가치가 있는 이제 뭐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구매 의도로 연결될 수 있는 키워드들에 한해서 검색 광고가 붙게 되고요. 30% 중에서도 실제로 이 PC 기준으로 상단의 광고가 꽉 차게 이제 노출되는 경우가 뭐 3%도 채 안 되는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그 다양하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하게 실험을 해볼 수 있는 키워드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맥락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검색 광고 상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이트에 그 오버뷰 해준 내용인데요. 네이버 이제 그 검색 광고 사이트에 각각 이제 대표적인 상품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클릭 초이스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검색 광고 상품입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광고비는 이제 클릭이 일어나는 횟수에 따라서 비용이 지불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클릭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광고비를 노출에 대한 내용은 광고비로 이게 집행되지 않는다는 거가 이제 어떤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클릭 초이스 플러스라는 상품이 있어요. 이게 이제 최근에 모바일 통합 검색 화면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그 하단에 이제 최대 5개까지 광고 상품이 붙게 되는데 주로 뭐 펜션이나 인테리어 그리고 뭐 미용실, 유아용품 대여 같은 업종에서 광고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릭 초이스 상품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통합 검색 화면에 이 뭐 PC든 모바일이든 이제 노출되는 광고 상품인데 이게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이트를 광고하는 게 아니라 상품, 특정 상품을 광고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브랜드 검색 광고라는 또 상품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다양한 이미지와 함께 통합 검색 최상단에 이제 노출되는 컨텐츠형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는 이제 이 키워드를 구매한 그 특정 광고주의 광고 하나만 단독으로 노출됩니다. 그래서 집중도가 굉장히 높은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광고 형태가 쇼핑 검색 광고인데요. 최근에 뭐 이 쇼핑 시장이 좀 성장을 하면서 통합 검색에서 이제 쇼핑 영역 그리고 쇼핑 검색 결과 상단에 이 노출되는 이미지형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매자한테는 네이버 페이 포인트가 또 추가로 적립되다 보니까 리워드형 검색 광고처럼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이버에 이런 검색 광고 상품들을 이제 어떻게 등록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검수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는 사실 누구나 다 그 광고주가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손쉽게. 그래서 그 검색 광고 사이트에서 광고주로 가입을 해서 광고를 직접 이제 판매를 할 수도 있고 대행사를 통해서 광고가 또 이제 판매될 수 있게 굉장히 쉽게 이제 만들어진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검색 광고는 이제 보통 6개의 단계 상품과 사이트를 만들고 그리고 뭐 전략을 설정하고 뭐 키워드를 이제 추가하고 여러 가지 이제 광고 문구들을 또 넣고 등록된 내용을 이제 컨펌하면서 실제로 이제 광고가 등록되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이제 이 광고를 광고주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검수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근데 뭐 키워드나 그 광고 문구 그리고 웹사이트가 이 광고 정책에 맞게 이제 잘 등록을 했는지를 검증하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유가 뭔가를 검열하고 이런다라는 느낌보다는 광고주 그리고 이 이용자들의 이제 만족도를 서로 이제 윈윈할 수 있는 모델을 찾다 보니 기본적인 팩트를 체크하는 과정이라고. 그래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그 기준을 가지고 검수를 하고 있고요. 뭐 사이트 등록 기준이나 이 공통의 기준이 있고 또 업종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얼마나 키워드에 이제 연관된 광고 상품이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겠죠. 그래서 검수 과정은 이제 사이트를 검수하는 과정이 가장 먼저 있고요. 실제로 등록한 사이트가 광고 게재가 적합한지, 뭐 불법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광고 검수 과정은 실제로 그 광고 문구와 키워드와의 연관도 등을 이제 살펴보는 과정이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제 검수 과정이 완료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그 네이버 검색 광고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개요 정도의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더 이제 궁금한 내용들은 사실 확인해 볼 수 있는 공간이 여러 있습니다. 뭐 온라인 공간뿐만 아니라 네이버가 파튼스퀘어라고 하는 이제 오프라인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에 있고 최근에 뭐 부산과 광주로 확대를 해서 지금 부산에도 이제 파튼스퀘어라고 하는 공간이 이 센텀시티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광고주들을 무료로 교육시켜주는 그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뭔가 상품을 이제 찍어서 올려야 되는데 그런 뭐 장비들이 없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무료로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주들이 조금 더 손쉽게 본인들의 광고, 이 상품이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를 홍보할 수 있는 특히 이 영세한 사업자들이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더 뭐 궁금하신 내용이나 혹은 뭐 조금 더 전문적으로 교육받고 싶으신 내용들은 아마 파트너스퀘어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검색 광고에 대한 이제 개요부터 뭐 네이버 검색 광고 상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오늘 이 어떤 SNS 마케팅 분야의 이제 대표 상품으로 이야기했던 네이버 검색 광고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의 강의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